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잠시 휴식 시간 가지고 나서 계속 할 거예요. 그럼 10분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일단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다들 동물원이나 랜드마크 같은 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출구 직전에 기프트샵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도 있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신경 쓸 건 없는데, 여기서 근무하시면서 수칙을 어겼다거나 무언가 이질감이 든다거나 위기가 찾아온다면 기프트샵에서 흰 돌고래의 축복이라는 상품을 찾으세요. 자세한 건 휴식 시간 이후 교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잘 쉬셨나요? 항상 신입 직원들 교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도 잘해주시고 경청도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교육을 할 때마다 나는 단 한 가지의 바람뿐이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하는 것. 이것 말고는 그 어떤 경우라도 상관없다. 마치 인과응보처럼 근무 태도가 불량하거나 뭔가 예의가 없는 직원들, 흔히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은 전부 예외 없이 며칠 내로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애초에 그런 직원은 없던 것처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평소와 똑같은 일상을 보낸다는 것. 그 어떤 흔적도 인사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자, 아까 4번 구역은 바다사자 구역이고 그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7번 구역은 돌고래 구역입니다. 이곳에는 별도 교육을 통한 전문 큐레이터와 아쿠아리스트가 돌고래와 함께 입장하는데요. 이 아쿠아리스트는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이곳에 큐레이터를 지원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곳에 갈 일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여튼 매시간 정시와 30분에 아쿠아리스트 분들이 입장하실 텐데 그때 2명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3명의 아쿠아리스트들이 입장하는 것을 본다면 돌고래 쇼가 시작하기 전에 보안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당일 그 구역은 그 안에 있는 관람객을 포함한 모든 인원을 구역과 함께 봉쇄해야 합니다. 자세한 이유는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종이 아래에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언급했던 모든 수칙들은 지금 말하는 수칙에 비하면 아이들 장난처럼 느껴진다. 우리 아쿠아리움 12번 구역은 일반 관람객들이 본다면 사진을 찍어야 할 명소, 찍을 수밖에 없는, 찍어야만 하는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곳이다. 약 1.8km 길이의 바다 터널. 아쿠아리움에서 서식하는 생물들 중 절반 이상을 볼 수 있으며 물고기뿐만 아니고 수십 명의 아쿠아리스트들이 그 안을 헤엄치고 있어 인간이 바닷속에서 사는 듯한, 마치 인간과 물고기가 바다에서 공존하는 진광경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단순히 유리에 손을 대지 마시오, 플래시를 터뜨리지 마시오 등 평범한 수칙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곳을 내가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건 이곳에 수칙이 생긴 이유가 내가 겪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끔찍한 경험. 선임 큐레이터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평소와 다르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 11번 구역에서 12번 구역으로 넘어가는 중 그날따라 어딘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다. 평소랑 다를 게 하나 없는데 뭐지? 괜시리 이상하네. 당신들도 살다 보면서 그런 적이 있지 않았나? 항상 오던 장소, 매일 머무르던 장소들이 어느 날 유독 이상하고 이질적이게 느껴지던 날들. 그런 날들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했다. 누구더라도 바다 터널을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며 수많은 물고기들과 헤엄치는 큐레이터들을 볼 것이다.
하지만 그 틈 사이로 나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했다. 오른쪽은 사람, 왼쪽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고기의 모습. 또 다른 건 생긴 건 물고기지만 지느러미가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의 팔다리가 수없이 나 있었다. 피곤함과 긴장감에 의한 환각 또는 헛것이라고 믿으려고 할 때 마치 내가 본 것이 헛것이 아니라고 증명이라도 하듯 주위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들. 그렇게 한두 마리를 보고 나니 점점 많은 수의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속에 있는 것을 마구잡이로 뜯어먹었다. 물고기뿐만 아니고 안에서 헤엄치던 아쿠아리스트들까지.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누구였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없었을 거다.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온몸이 굳어버렸으니까. 그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 계속되던 그때 갑자기 그것들은 일제히 어느 곳으로 사라져버렸다. 그저 자신들의 배가 불러 더 이상의 식사가 필요 없어진 건가라고 생각했다. 터널 저 멀리서부터 무언가가 다가오기 시작했고 특별할 거 없는 가을이었다. 근데 어딘가 이상했다. 다른 물고기들은 멀어서 작게 보이는 거리인데 이것은 그 거리임에도 일반적인 가오리의 크기로 보였다. 그렇게 점점 다가오자 그 거대한 크기에 압도당해버렸고 그것들이 사라진 이유가 이 거대한 가오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거대한 가오리는 아쿠아리움 측에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이곳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인공수조일 뿐 진짜 바다처럼 외부에서 생물체가 유입될 수 없다. 그럼 저 거대한 가오리는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간부의 결과 끔찍한 괴물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이 거대한 가오리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예전 내가 처음 봤을 때만큼의 때를 지어 나타나진 않지만 지금도 그것들은 간간히 한 번씩 한두 마리씩 짝을 지어 나타난다는 목격담이 있다. 그렇게 8번 수칙이 생겨났다. 바다터널에서 간혹 인어를 보았다는 관람객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인어가 아닙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신체에 군데군데 사람과 물고기의 모습이 섞여 있었다. 오른쪽은 사람, 왼쪽은 물고기의 모습이었다. 상체는 물고기, 하체는 사람이었다. 물고기의 지느러미가 있어야 할 곳에 사람의 팔다리가 수없이 나 있었다. 하나같이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관람 도중 인어를 목격하신다면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